같습니다. 보복수단이 중국이 지금 바라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개방된 그런 나라니까 자국 국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또 언론들이 여러분들 압박을 가해 가지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있고 하니까 상당폭의 양보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뭐 그거를 바라는 정도고 그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뾰족한 수단이.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브리핑 5월 3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이제 기사 배치를 보게 되면은 비중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난 기사가 중국 당국이 미국이 굉장히 아파하는 페타닐 원료 공급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꼬리를 내리는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명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베이징 당국이 미국이 관세 전쟁을 치룰 때 맨 처음에 들고 나왔던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게 페타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러면서 25% 보복 관세를 맨 처음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중국 당국이 이제 미동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고위 인사를 파견해서 미국 측 의견을 경청을 해보겠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미국 측이 가장 뼈아파하는 자국민의 생명 이름들 뭐 많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그 문제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 페타닐 문제가 앞으로 무역협상의 단초를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시작점이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보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돼 가는 것을 그동안 제가 쭉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 중국 측은 뭐 말은 이렇게 좀 허장성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수단은 거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미국이 세계 발행한 미 국채 트레저리 본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2위가 일본이니까 어제 일본의 재무상도 협상 테이블에 미국 국채를 판매하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대충은 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한 신문의 중앙일보에 루이즈 루라는 옥스포드 에코노믹스에 근무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 정리했네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딜레마에 대해서. 그 이제 많은 신문이나 이런 방송들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의 금융시장의 혼란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떠오르는 것이 아니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도 낮아진 상태인데 그 낮아진 상태에서 국채를 팔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도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중국이 그 정도까지 가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 오늘 루이즈 루라는 이코노미스트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쾌하고 단호하게 문제를 잘 정리했네요.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 국채를 팔더라도
마땅히 투자할 만한 그런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중국이 자신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무기화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떨 거냐. 앞으로도 그렇다. 시장에서 떠도는 중국이 미국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추측과 달리 중국이 최근 국채 시장 변동성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경제 데이터는 중국 당국이 달러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낮다. 그러니까 뭐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야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루이즈 루이 에코노미스트 여러분들 글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버리게 되면은 그 문제 그래서 더더욱 중국이 이런 갖고 있는 보복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의 달러 자산 미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포함해서 달러 자산은 지난 몇 년간 약 1조 6천억 달러 약 2200조 원 수준에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달러 자산을 다변화하려고 하더라도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외환을 투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유동성이 있는 대체 자산이 거의 없다. 가장 큰 요인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정시가 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흔들리고 하니까 뭐 미 정시를 떠나서 유럽 시장으로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 말씀도 계신데 그게 대안이 되겠느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은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대략 그런 생각을 해왔겠지만 한 번 더 명확하게 이런 정리정돈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달러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산이 미국 국채에서 기관채나 주식으로 재배치된 점이 관찰되지만 이것은 통상적인 자산 재활동으로 보이고 중국이 거대한 보유 외환을 다양한 그런 자산으로 다변화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체 수단이 별반 없다. 고품질의 유동성 있는 외환 자산을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근래 읽었던 글 가운데서 가장 명쾌하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무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화 자산 축소를 의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상당한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도 높은 순매수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대부분 중국 내부의 문제 자본 유출 압력이나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에 위안화 가치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장 개입이 겹쳐진 시기니까 미 국채의 무기화 가능성은 뭐 호사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재는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매체나 이런 걸 보실 때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중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미 국채를 매각해서 미국의 자본시장을 혼란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업무론적 차원에서 솔깃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큰 뉴스가 워렌 버핏 금세계 최고 이름 투자자입니다. 금세계 최고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하겠다. 이것을 버커셔 해스웨이라는 그런 본인이 만든 최고의 투자회사 주주총회 어제도 말씀드린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한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분이 여러분들 그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뛰어났고 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막대한 부를 여러분들